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3차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좀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3차 대전과 연결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포위해서 침공을 해버린 거죠. 지금 10만 대군, 10만 명 더 되는 군사를 이끌고 지금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10만 명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64km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 10만 명의 대군이.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난민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 민간인 사망자만 331명, 밝혀진 것만 331명인 거예요. 이 밝혀지지 않는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피난민이 120만 명. 이거 민간인들이 이 정도인 거고 군인들은 훨씬 더 많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포리자주 원전이 유럽에서는 가장 큰 원전인데 거기를 공격했죠. 방사능이 유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은데 그럼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체르노빌 원전도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체르노빌 원전이 한번 터져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자포리자주 원전이 만약에 터지면 체르노빌 원전 10배의 피해를 준다고 해요. 자포리자주 원전이 엄청나게 큰 원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가 침공해서 체르노빌 원전 이미 접수했고 저 자포리자주 원전도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저 이 원전에서 20% 이상을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야 전쟁을 빨리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먼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터진 거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터졌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3차 대전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려면 나토를 이해해야 돼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이 나토가 언제 생겼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잖아요. 끝나고 4년 후에 1949년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 단체예요. 군사 단체. 세계적인 군사 단체인 거예요. 지금 현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단체가 나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94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소련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위성 국가들이 있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나토예요. 그런데 소련에서도 가만 있을 수가 없죠. 저 나토에 맞서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예요. 1955년도에 저걸 만들었어요. 저거를 WTO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와 WTO가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대립해서 냉전 시대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냉전 시대가 1991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파란 게 나토 부분이고 빨간 게 WTO 부분인 거예요. 저렇게 냉전 시대에 40년 이상을 대립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991년도에 저 소련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냉전 시대가 종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 WTO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1991년도에. 그런데 저거 해체할 때 나토에서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구두로만 한 거예요. 구두로. 그래서 1991년도에 해체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WTO의 가입국이었던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이 다 소련의 위성국이었단 말이에요. 다 WTO 가입국이었었는데 저 WTO가 해체되면서 이 나라들이 다 나토로 가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위성 국가들이었는데 다 지금 뺏겨버린 그 입장이 된 거예요, 소련이. 소련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된 거고 지금 나토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토 가입국이 30개국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은 다 나토에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의 러시아와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31번째로 지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난 거죠. 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가 돼버리면 러시아 편을 들어줄 나라가 거의 안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벨라루스하고 조지아 이 나라들도 지금 나토 가입하려고 다 신청해놨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러면 러시아 편이 하나도 없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국가적인 생존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1991년도에 이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굉장히 약해졌다가 지금은 다시 좀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옛 소련의 영광, 옛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푸틴이에요. 푸틴이 이 러시아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다 뺏어가니까 푸틴이 열받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단호하고 뻔뻔하게 나토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1991년도에 동진하지 않겠다. 나라 뺏어먹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 어긴 거잖아. 지금 보니까 20년 만에 다 뺏어간 거죠. 다 뺏어간 거예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은 또 강경하잖아요. 강력한 지도자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버리면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이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미국이 너네들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너네들이랑 전쟁할 거야. 이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절대 못 들어와요. 러시아는 전쟁 못 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붙으면 100% 지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어요. 막지 않은 거를 넘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했어요. 보면요, 이 러시아는요, 천연 에너지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은 나라예요. 유럽에서 4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천연 가스가 많고 석유가 많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석유 개발을 많이 해서 부강해진다고 할 정도로 석유를 많이 개발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일으켰기 때문에 경제 제재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못 한대요. 왜냐하면 경제 제재하면 석유줄 통로를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끊어버리면 누가 더 손해예요? 못 받는 사람들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석유값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제재를 못하는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석유가 배럴당 $100였어요.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석유가 비싸면 누가 좋아요? 석유 파는 나라가 좋죠. 그래서 러시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석유 개발을 많이 해서 석유를 많이 파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나라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전에 강력해진 거예요. 막 힘을 길렀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석유 정책을 통해서 국제 유가가 $40로 떨어진 거예요. $100에서 $40면 어마어마하게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폭망한 거죠.
언론에서는 러시아하고 트럼프하고 친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는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저 석유를 팔아서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 때문에 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을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100로 올려버렸어요. 바이든의 석유 정책으로 석유를 개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책을. 그래서 국제 유가를 $100로 다시 올린 거예요. 지금은 $100도 넘었어요. 4월달 되기 전에 $120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미국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뽑혔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석유값이 $100 이상으로 폭등을 하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아주 막 경산한 거예요. 러시아 수입이 대폭 증대되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전쟁 준비하는데 엄청 유리하죠? 전쟁 보급 물자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푸틴은 선글라스 싹 끼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있는데 바이든은 입 벌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요,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막았고, 안 막은 걸 떠나서 지금 전쟁 비용까지 마련할 수 있게끔 뒤에서 좀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이든이 전쟁하는 날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교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말 하자마자 러시아가 침공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불난 집에 기름 분 거 맞죠? 기름 분 것뿐만 아니라 부채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바이든은 바볼까요? 바이든과 그 바이든의 사람들은, 바이든을 중심으로 흑암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볼까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황들을 모를까요? 러시아, 이 석유값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강해지고 전쟁 준비하고 우크라이나를 칠 거라는 거를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에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흑암의 세력들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저렇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과 바이든의 사람들이 저걸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 똑똑하거든요. 그 뒤에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차 대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그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는 성경을 보면 알죠. 요한계시록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3차 대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지금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죠. 나토와 러시아와의 싸움이에요. 러시아는 중국하고 연결돼 있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이 나토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이겨요. 왜 미국이 이기냐면 미국이 군사력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 합쳐도 미국을 못 당해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7인이 띄어지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띄어질 때 네 마리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네 마리의 말은 네 마리지만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흰말, 빨간말, 검은말, 청행색말 있죠. 적그리스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넷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기근과 전염병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은 전염병이에요. 검과 흉년과 역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럼 저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계시록 말씀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4분의 1의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거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4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전쟁이면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죠. 그래서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부추겨갖고 지금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취되겠죠. 3차 대전은 일어나겠죠. 그러면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 여건을 지금 조성해 놓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3차 대전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명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안간이 있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올 때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10뿔이 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0뿔이 있는 게.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 10뿔은 여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서 7장 24절에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새 왕을 정복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0뿔은 열왕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왕이 올라와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서 새 왕을 정복하고, 새 뿔이죠. 새 뿔을 뽑고 올라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이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고 저 새 뿔 뽑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뿔을 뽑으려면 명분이 있어야겠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명분을 얻어야 쉽게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생겼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엄청 욕먹고 있죠. 지금 러시아를 뽑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같은 편을 먹게 되면 중국까지 이제 같이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일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 예언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저 셋불을 뽑으면서 올라오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쟁하라고 부추긴 거거든요. 그럼 왜 부추겼을까? 저 뿔을 뽑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확실하게 보려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저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계획이 첫 번째는 3차 대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뿔을 뽑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지금 임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지 않나요? 그래서 셋불이 뽑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성경하고 맞아떨어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나토와 미국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면 100%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잖아요. 무모한 전쟁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격당하는 거 보셨죠? 그게 다 의도된 거예요. 그 러시아는 공공의 적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뽑는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미 명분은 어느 정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휴거가 임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 머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